아버지 빚 때문에 나는 결혼식장의 신부가 아니라 담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첫날 밤 사람들은 말했죠. 재벌집 바보 아들이래. 그런데 그가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자지 말아줄래요? 무서워서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엔 아무도 모르는 진짜 비밀이 있다는 걸.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998년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아직 짙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에서 최은정은 새벽마다 눈을 떴어요. 29살이었습니다. 결혼할 나이였지만 결혼은 먼 이야기였어요.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은정의 아버지 최영만은 62살이었습니다.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하지만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날아갔습니다. 공장도 없어졌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전 일이었어요. 이제 은정과 아버지 둘만 남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은정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잠은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겨우 갚는 수준이었어요. 은행 독촉 전화는 매일 왔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빚이 얼마래. 딸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갚겠어? 은정은 그런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것만 넘기면 된다. 조금만 버티자. 하지만 넘길 고비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은정아, 앉아봐. 은정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아버지, 은정아.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재벌집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은정은 웃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야. 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집에서 사람을 보냈어. 은정은 웃음을 멈췄습니다. 왜? 우리 같은 집에? 조건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면 빚을 다 갚아준대. 은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장 둘째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빚 전액을 탕감해준다고 했어.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은정아. 아버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했대. 왜요? 그 남자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 모자란다는 소문이 있어. 은정은 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바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은정아, 아버지도 이러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우리 둘 다 죽어.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 다음 주까지 돈 못 갚으면. 아버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생각할 시간 줘요. 일주일밖에 없어. 은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어요.
나는 딸이 아니라 담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정은 고민했습니다. 도망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할게요. 은정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아버지는 제대로 사세요. 건강 챙기시고 술 끊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호텔 미팅룸으로 불려갔습니다. 상대 집안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회장 부인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위험 있는 여자였어요. 최은정 씨죠? 네. 조건은 들으셨죠? 네. 계약서입니다. 회장 부인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결혼 계약서였어요. 비탄감 조건, 결혼 후 의무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하세요. 은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은정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했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은정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은정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 집안에서 정해졌어요. 드레스, 예식장, 하객 명단까지 전부 회장 부인이 정했습니다. 은정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은정은 서준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봤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람의 아내가 되는구나. 은정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왔습니다. 은정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신부님, 준비되셨습니까?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네. 은정은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았어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그만 말씀하세요. 은정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웃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 위에 서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준혁을 직접 봤어요. 사진보다 키가 컸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도 은정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는구나. 은정은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준혁 옆에 섰어요. 주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준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은정도 대답했습니다. 기계적인 대답이었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준혁은 은정을 보지 않았어요. 은정도 준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은정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어요.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준혁 씨,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준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객 중 몇몇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네. 좀 모자라 보여. 은정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된 집으로 갔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화려했어요. 은정이 살던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준비해줬어요. 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구들이 모두 새 것이었어요. 은정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부님, 짐은 여기 놓을게요. 도우미들이 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집에는 은정과 준혁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저 씻고 올게요. 은정은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물소리에 묻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씻을게요. 준혁은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은정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침대가 있었어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첫날 밤이구나. 긴장되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준혁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침실로 들어왔어요. 은정은 몸을 굳혔습니다. 준혁은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준혁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땀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같이 자지 말아줄래요? 은정은 놀라 준혁을 보았습니다. 네. 제발.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거든요.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무섭다고? 뭐가 무서우세요? 사람이 무서워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밤에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보인 걸까? 은정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잘게요. 고마워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양끝에 누웠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은정은 천장을 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혁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후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 씨, 네, 당신한테 미안해요. 왜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해서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원하지 않았죠?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럼 왜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시켰어요.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거절 못해요. 준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바보니까요. 은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날을 샜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재벌집 며느리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은정은 시댁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장 저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걸어야 해.
손님 맞을 때는 이렇게 인사해야 해. 식사 예절은 이래야 하고, 은정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참았어요. 준혁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명목상 이사였지만 실제로는 한가한 자리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간단히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각자 침대 끝에서 잤습니다. 준혁은 은정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시댁에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제가 만들게요. 은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간단하게 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준혁을 불렀어요. 준혁 씨, 드세요.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맛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은정 씨, 요리 잘하시네요. 그냥 오래 했어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하시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말을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은정은 놀라 인사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정도 앉았어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교육 잘 들었어? 네, 어머니. 그래. 앞으로도 잘 들어야 해. 시어머니는 은정을 차갑게 보았습니다. 넌 역할만 하면 돼. 역할이요? 그래. 재벌집 며느리로서의 역할. 시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애 낳고 조용히 살면 돼. 알겠어? 은정은 가슴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혁이는 특별한 아이야. 시어머니는 준혁의 방을 보았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우리 아들이야. 잘 돌봐줘야 해. 그러겠습니다. 넌 운이 좋은 거야. 빚도 갚았고 좋은 집에 살게 됐잖아.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알았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간 후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기능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준혁이 볼까봐 참았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회장과 회장 부인 그리고 큰아들 내외가 왔어요. 큰아들 서준호는 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어요. 준호의 아내도 재벌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응, 괜찮아. 준혁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일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뭐 하는데?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역시 안 되겠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냥 놀게 하세요. 그래야겠구나. 회장도 동의했습니다. 은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은정은 준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은 늘 저래요. 준혁은 작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나는 바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정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는 바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정말 바보예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일도 못해요. 그래도, 은정 씨도 나랑 결혼해서 불행하죠?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서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 준혁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은정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정과 준혁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거리는 있었지만 대화가 늘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은정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꽃꽂이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꽃은 예뻐서 좋더라고요. 은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늘 괜찮다고 하시네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은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요. 괜찮은 척 하는 거겠죠. 저도 그래요. 준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늘 괜찮은 척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비슷한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은정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준혁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소리도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계약건은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세요. 은정은 멈춰섰습니다. 지금 전화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돼요. 형한테 들키면 곤란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낮에 보던 어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정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방금 그게 준혁 씨 목소리 맞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낮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밤에는 그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니.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회장 부인과 함께 차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재벌 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혁이 며느리구나? 한 부인이 은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예쁘네. 준혁이한테는 과분한데? 다른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참고 웃었습니다. 준혁이가 좀 모자라다며? 쉿,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귀를 닫으려 했지만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모임이 끝나고 은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오늘 모임 어땠어?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좀 느렸어. 하지만 착한 아이야. 순하고. 시어머니는 은정을 보았습니다. 넌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네, 어머니. 차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은 차에서 내렸어요. 저택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재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과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준혁이 때문에 골치 아파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멍청한 짓만 해요.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어요.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집에 있게 하는 게 어때요? 그래도 이사 자리는 줘야지. 명목상이죠, 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은정은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요. 준혁은 평소처럼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 그렇게 또렷하게 전화하던 사람이 맞나? 준혁 씨, 응? 회사 일은 어때요? 힘들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자꾸 혼내요. 은정은 준혁을 관찰했습니다. 표정, 말투, 행동 모두 평소와 같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며칠 후 은정은 다시 밤중에 깼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도 준혁의 방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또렷했어요. 형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요. 비밀 계좌로 처리하세요. 준혁은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가 일부러 바보인 척 하는 거야?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왜 그런 거지? 은정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준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어눌했어요. 말도 더듬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하지만 가끔 실수가 보였습니다. 뉴스를 볼 때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준혁 씨, 뉴스 보세요? 응, 그냥. 준혁은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연기하고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준혁을 계속 관찰했어요. 확신은 점점 커졌습니다. 준혁은 분명 연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시댁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 부인이 받았어요. 네, 회장님. 회장 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 부인이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집에 가 있어. 네, 어머니.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아직 회사에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준혁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밤 9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혁 씨,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준혁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형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에서 나를 욕했어. 왜요? 내가 실수했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읽었대. 은정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실수한 거예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은정은 준혁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죠?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보인 척 하는 거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밤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또렷하게 말하던 거요. 은정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일부러 바보인 척해요?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켰네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은정은 놀라 준혁을 보았습니다. 역시 연기였구나. 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준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형을요? 네. 형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릴 때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동생 사랑하는 형이었죠. 그럼, 하지만 아버지가 형을 후계자로 정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에게 모든 걸 요구했어요. 완벽해야 했고 1등이어야 했어요. 형은 견디지 못했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지기도 했죠.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걸 요구했죠. 그래서 형이, 네. 형은 냉정해졌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보인 척한 거군요. 네. 바보로 살면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아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계자 싸움에도 안 끼어도 되고요. 은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준혁은 손을 펴며 말했습니다. 바보로 살면 덜 맞고 덜 뺏기더라고요. 그래도 은정 씨도 알잖아요.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 씨도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준혁의 말에 은정은 멈칫했습니다. 네. 빚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죠? 제가 바보니까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멀쩡한 여자는 날 안 받아준대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은정 씨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빚 때문이었지만 제가 결정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정 씨, 네. 비밀 지켜줄 수 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제가 바보 아니라는 거요.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은정 씨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준혁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이잖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 지킬게요. 고마워요. 준혁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은정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 네. 밤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예요. 회사요? 네. 비밀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네. 형도 몰라요. 준혁은 설명했습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작은 회사예요. 준혁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이요? 네.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준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은정은 준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리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정 씨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네, 같이 벗어나요. 이 집안에서. 준혁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은정은 준혁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네, 같이 해요. 그날 이후 은정과 준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면서 둘은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에 준혁은 은정에게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은 투자 회사였어요.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회사로 독립할 거예요. 준혁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은정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하고 싶은 일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요? 은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생존만 생각했거든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봐요. 우리 시간 있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시댁에서 회장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근처를 지나가는데 회장과 준호의 대화가 들렸어요. 준혁이가 이상해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요즘 회사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요. 그게 왜 이상한데? 준혁이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준호는 의심스럽다는 투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경제 뉴스를 보더라고요. 집중해서요. 그럴 리가. 회장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조사해 봐야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혁 씨가 들키면 안 되는데. 은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준혁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준혁은 평소처럼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본 모습이었어요. 준혁 씨, 큰일 났어요. 은정은 급히 말했습니다. 왜요? 형님이 당신 의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정은 낮에 들은 대화를 전했습니다. 조사한다고 했어요. 준혁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조심해야겠네요. 괜찮겠어요? 걱정 마세요. 증거는 안 나올 거예요. 준혁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회사 명의도 다르고 거래도 조심스럽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은정은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회장 서재였어요. 회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아 앉아. 네, 형. 준혁은 평소처럼 굼뜨게 앉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일이 어려워요. 준혁은 어눌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준혁을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준혁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네. 무슨 말이에요? 요즘 이상하거든. 저는 아무것도. 준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준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서류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준혁 명의의 계좌였어요. 이 계좌로 큰 돈이 들어왔더라. 저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나섰습니다. 준혁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온 거야? 누가 실수로 보낸 거 아닐까요? 준혁은 바보처럼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바보구나. 누가 실수로 억 단위 돈을 보내? 회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이는 모르는 것 같구나. 누가 준혁이 명의를 도용한 것 같은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조사해 봐야겠어. 그래라. 준혁은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했어요. 들켰어요? 아니요. 바보 연기가 통했어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거예요. 어떡하죠? 증거를 더 철저히 숨겨야 해요. 준혁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은정도 도왔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은정 씨, 고마워요.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은정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준혁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회사 일은 밤에만 했어요. 낮에는 철저하게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 부인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내 어머니, 준혁이가 이상한 거 없니? 이상한 거요? 그래. 요즘 준혁이 뭐 하는지 아니? 회장 부인은 은정을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평소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은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에 뭐 하더라? 그냥 텔레비전 보거나 일찍 자요. 혹시 이상한 전화 같은 거 하지 않니? 아니요. 은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 부인은 한참 은정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지켜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의심하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준혁은 침착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결정이요? 네. 도망칠지 아니면 맞설지요.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 씨 생각은 어때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네. 저도 평생 도망만 쳤거든요. 은정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맞서고 싶어요. 준혁은 은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맞서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정과 준혁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댁의 비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회사 서류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증거들이었어요. 준호와 회장이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준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맞서는 거예요? 은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면 먼저 치는 게 낫죠. 며칠 후 회사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회장이 소집한 거였어요. 준혁도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안건은 신규 투자건입니다. 준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회장이 물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질문 있어요.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은 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었거든요. 준혁아, 너 무슨 질문인데?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 투자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횡령입니다. 투자금의 30%를 빼돌리려는 계획이죠.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준혁은 복사한 서류를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준혁은 준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형,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다 알아요. 이 자식이. 준호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막았어요. 준혁아.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니? 네, 압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난 바보가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형을 보세요. 준혁은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형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망가뜨렸죠. 닥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후계자로 만들겠다고 형을 몰아붙였어요. 완벽해야 한다고, 1등이어야 한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은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냉정한 괴물이 됐죠. 준혁아, 그만해. 회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보인 척했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여기 회장님과 부사장님의 비리 증거가 다 있습니다. 네, 이놈. 준호가 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이 막았어요. 진정하세요, 부사장님. 이 자식을 당장. 부사장님.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아버지도 정말 제 아버지였나요? 준혁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를 사랑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귀찮은 존재였나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은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말했어요. 준혁은 은정을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며칠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혁이 제시한 증거들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했어요. 회장도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 부인이 은정을 불렀어요. 너 이거 알고 있었지? 네, 어머니. 은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회장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널 살려줬는데. 살려준 게 아니에요. 은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용한 거죠. 저를 담보로 쓴 거예요. 뭐라고? 빚을 갚아주는 대신 며느리로 샀잖아요. 은정은 회장 부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당장 나갈 거예요. 준혁 씨랑 같이요. 은정은 집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정리했어요? 네. 그럼 가요.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일단 호텔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준혁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 제가 고마워요. 준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정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차는 시댁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준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장도 탈세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직을 사임했어요.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정과 준혁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은정은 텅 빈 거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은정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 같아요. 준혁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사고 커튼을 달고 작은 화분도 놓았어요. 준혁은 자신의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건실했습니다. 직원도 늘었어요. 준혁은 좋은 사장이었습니다. 준혁 씨, 회사 잘 되고 있죠? 네, 다행이요. 준혁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어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은정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했어요. 빵 만드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크루아상 만드는 법 배웠어요. 은정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언제 만들어 줄래요? 주말에 만들어 줄게요.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식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은정아. 최영만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일하고 있어. 정말요? 그래.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아,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아버지.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그래도 준혁 씨 좋은 사람이에요. 은정은 웃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다행이구나.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에게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잘 계세요. 이제 빚도 다 갚으셨대요. 다행이네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정 씨가 잘하신 거예요. 준혁은 은정을 안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은정 씨, 네, 기억나요? 뭐요? 첫날 밤에 제가 부탁한 거요. 준혁이 은정을 보았습니다. 은정은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같이 자지 말아달라고 했죠. 네. 준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왜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특히 가족이요. 준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도 무섭고 아버지도 무서웠어요. 밤에 옆에 사람 있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랬구나. 근데 은정 씨는 달랐어요. 준혁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사람 옆에서 자도 무섭지 않았어요. 은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왜요? 은정 씨가 나를 해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맞아요. 은정도 웃었습니다. 우리 비슷했죠? 네. 그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준혁은 은정을 안았습니다. 이 결혼은 거래로 시작됐지만, 하지만 사랑은 선택으로 남았어요. 준혁의 말에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은정 씨. 두 사람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은정은 베이커리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준혁이 도왔습니다. 여기 어때요? 준혁이 가게 자리를 보여줬습니다. 좋아요. 여기로 할래요. 은정은 신이 났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은정은 직접 빵을 구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은정 씨, 빵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혁이 은정을 마중 나왔어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네, 빵이 다 팔렸어요. 대단한데요? 준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정 씨 실력이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정 씨, 네, 행복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은정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는요? 저도 행복해요. 준혁은 은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걸었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거래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꿈을 꾸는 부부가 되었어요. 준혁은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으로 살았어요. 은정도 더 이상 빚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두 사람은 작지만 행복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소중했어요. 이 결혼은 거래로 시작됐지만 사랑은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던 날, 상간녀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밀어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이혼하면 당신만 망가집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 아니라 아직 터지지 않은 지옥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 오래된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도 발에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그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58세였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법무사가 맞이했어요. 김정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협의서 작성하러 오셨죠? 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 하지만 정희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었습니다. 복잡할 건 없었어요. 남편분은 합의하셨나요? 네, 합의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텼어요. 정희는 9098년 경제위기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월급이 끊겼습니다.
정희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재료를 사서 식당에 납품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어요. 남편은 재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일을 구하지 못했어요. 정희가 혼자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정희가 벌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갈 때, 작은 딸이 고등학교 갈 때 모두 정희의 돈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집에만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정희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참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1년 후 정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28살이었어요. 정희보다 30살이나 어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남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니. 왜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냥 외로웠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외로웠다고? 정희는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돈 벌고,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외로움만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수 없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희는 안경을 벗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이미 적혀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옆에는 빈칸이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만 넘기면 끝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명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였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법무사가 놀라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여기 예약제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법무사를 무시하고 정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김정혜 씨 맞으시죠?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보았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훈입니다. 네, 그 여자. 당신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의 남편입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 이도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법무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하지만 도훈은 정희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이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법무사가 놀라 봉투를 보았습니다. 정희도 봉투를 보았어요. 1억? 네. 제 전 재산입니다. 도훈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혼을 잠시만 미뤄주세요. 그게 제 부탁입니다.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저를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정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요? 아닙니다. 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요? 네. 그 여자 때문에 제 가정도 망가졌습니다. 도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도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도은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한미선입니다. 제 아내였어요. 아내요? 네. 정확히는 곧 전 아내가 될 겁니다. 도은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어요. 그럼 당신 아내가 제 남편과 네, 맞습니다. 도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고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네.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이혼을 미뤄야 하죠? 도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혼하시면 제 아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 상간자는 혼인 관계가 유지될 때만 책임을 집니다. 법무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혼 후에는 상간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정희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혼하면 그 여자는 빠져나간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도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당신 남편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알게 된 후 압박했거든요. 헤어졌다고요? 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도은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보이시죠? 사진에는 여러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두 제 아내와 관계를 가진 남자들입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는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습니다. 도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한 남자들만 골라서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입니다. 도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외도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여러 번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아마 그럴 겁니다. 곧 합의금을 요구할 거예요. 도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최소 7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름, 날짜, 장소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네. 사진, 녹음, 문자 내용 모두 있습니다. 도은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혼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 남편에게만 갑니다. 그럼 그 여자는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찾겠죠.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도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혼을 잠시만 미뤄주세요. 왜요?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뭔데요? 도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법정에요? 네.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도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석 달이요? 네. 제가 모든 증거를 모으고 고소장을 제출할 시간입니다. 도훈은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벌받게 해주세요. 다른 가정도 지켜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다시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받아주세요. 저는 정희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도훈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훈은 일어났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두고 나갔어요. 법무사가 정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희는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할게요. 정희는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도훈이 준 명함을 보았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혼을 미뤄야 하나?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서명하고 끝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깨끗하게 빠져나간다.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가정을 파괴한 여자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니.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정희입니다. 아, 전화 주셨군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지금 가능한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정희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도훈이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도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도훈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미선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호텔, 식당, 자동차 안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네, 제 아내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있었어요. 돈 보내줘.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 당신 부인한테 말할 거야. 협박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돈을 뜯어낸 거예요? 네. 외도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 협박했습니다. 도훈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 아내 통장 내역입니다. 여러 남자들에게서 돈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이게 다 합의금이에요? 네. 총액이 3억 원쯤 됩니다. 3억이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걸 직업처럼 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남자를 만나고 관계를 만들고 돈을 받았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곧 요구할 겁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혼 위자료 외에 합의금을 요구할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5천만 원은 될 겁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으려는 겁니다. 도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혼하시면 당신 남편이 그 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돈을 받고 사라지죠.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그냥 놔둘 순 없어요. 저도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도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소장 초안입니다. 사기죄, 공갈죄로 고소할 계획이에요. 정희는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증거요? 현재 진행 중인 외도 관계의 증거입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당신 남편과의 관계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랑 제 남편은 헤어졌다며요?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최근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흘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둘이 만나고 있어요. 사진에는 한미성과 박성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했군요. 헤어졌다고. 네. 제 아내는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면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협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혼을 석 달 미루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제가 고소합니다. 그때 당신도 상간자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모두 받게 됩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더 참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제 남편이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해요. 네. 도훈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석 달이 길게 느껴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도훈은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했어.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도훈이 준 명함을 보았습니다. 정말 석 달을 더 참을 수 있을까?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를 그냥 놔둘 순 없어. 정희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도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우는 방에 있었어요.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여보세요. 김정희 씨, 저 이도훈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결정하셨나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내일 만나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도훈이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주택가였어요. 작은 단독주택 앞에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 집입니다. 도훈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희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도훈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희는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훈과 한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도훈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 보셨죠? 네. 가족이신가요? 네. 아들입니다. 도우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30살이에요. 결혼하셨나요? 네. 5년 전에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도우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제 손녀입니다. 지금 4살이에요. 예쁘네요. 네. 정말 예쁩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였어요. 서연아, 왔구나. 도훈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없어. 도훈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언제 와? 나중에 올 거야. 아이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구야? 할아버지 친구야. 안녕하세요. 정희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아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할아버지 이야기 중이야. 응. 아이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혼을 미루고 아내와 싸우는 이유요.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의식은 있지만 걷지 못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병원과 직장을 오가며 힘들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저 아이는?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요. 도훈은 복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집을 나간 후로는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혼자서요? 네.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저녁과 주말은 제가 돌봐야 합니다. 도훈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저 아이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정희는 도훈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저 아이를 버렸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사고 나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 제 아내는 외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힘들다는 핑계였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도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참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만 도망쳤습니다. 도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상처받는 걸 못 봅니다. 이해해요. 제 아내가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면 도훈은 정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다른 가정도 망가집니다. 다른 아이들도 상처받아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는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저도 아이들이 있어요. 큰아들, 작은딸.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30년을 참은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경제 위기 때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려고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배신했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요.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싸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정희는 도훈을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협조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석 달 기다리겠습니다. 정희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벌받게 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도훈과 협력하기로 결심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과 같은 집에서 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어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몰래 확인했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야겠어요. 정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마트 갈 거예요. 우유 떨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집을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내가 당신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통화 녹음을 들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더군요. 얼마를요? 5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5천만 원.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남편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돈 없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겠답니다. 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파트는 정희 명의였어요. 30년 동안 정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당신 남편은 내일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요? 도훈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함께 가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집을 나와 도훈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박성우가 들어왔어요.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정희를 보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몇 층이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8층입니다. 812호.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올라가요. 하지만 봐야 해요. 직접 봐야 한다고요.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훈도 따라 탔어요. 8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었어요. 812호 앞에 섰습니다. 도훈이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은 언제 줄 수 있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미선이었어요. 다음 주면 준비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해? 그래, 확실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을 거야. 정희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한미선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혼하면 바로 같이 살자.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이혼한다고 거짓말하고 돈까지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신호였어요. 근데 내 남편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신경 꺼. 곧 이혼할 거야. 한미선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돈 줘? 당연하지. 위자료로 5천만 원 받을 거야. 한미선이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야. 믿지 마. 이혼하고 나면 연락 끊을 거야.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훈이 막았습니다.
아직이에요. 참으세요.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너, 다른 남자도 있었지?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다 알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돈 줄 테니까 나한테만 잘해. 박성우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도훈이 따라왔습니다. 김정혜 씨,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정희는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런 사람이었어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닙니다. 도훈이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한 건 당신 남편입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요? 네. 당신 남편을 압박해야 합니다.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남편과 대화하세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세요. 당신이 다 알고 있다고요.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그럼 남편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도훈은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남편을 보았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늦었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친구랑 오래 이야기했어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말해야 해. 도훈 씨 말대로. 정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보.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요. 박성우는 텔레비전을 끄고 정희를 보았습니다. 뭔데?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요. 뭘? 당신이 오늘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박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남 호텔 812호. 한미선 씨 만났죠? 박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 준다고 했죠?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따라갔어요. 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박성우는 일어섰습니다. 도청했어?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정희도 일어섰습니다. 아파트는 내 명의예요.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라고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당신은 이 집에 얼마나 보탰어요? 계약금도 내가 냈고 대출도 내가 갚았어요. 박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가 벌었어요. 당신은 집에서 술만 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여자한테 돈 주겠다고요? 내가 번 돈을?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박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돼요?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요. 당신보다 100배, 1000배 힘들었어요.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훈이 준 증거 자료였어요. 이거 봐요.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미선이라는 여자, 당신만 속인 게 아니에요. 박성호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상습적으로 외도를 했어요. 여러 남자들에게 돈을 뜯어냈고요. 뭐, 당신도 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라고요. 박성호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진들,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그 여자 남편이 준 거예요. 남편? 네. 이도훈 씨, 그분도 피해자예요. 박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속은 거였어. 이제 알았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돈만 원했던 거예요. 박성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래요. 바보였어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그 여자한테 돈 주면 어쩌려고 했어요?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거짓말이에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돈 받으면 연락 끊을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가겠죠.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녹음했어요. 그 여자가 직접 말했어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야. 믿지 마. 이혼하고 나면 연락 끊을 거야. 한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제 믿어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내가 말해줄게요.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우리 이혼은 미룰 거예요. 뭐? 석 달만 기다려요. 그동안 그 여자를 고소할 거예요. 고소? 네. 사기죄, 공갈죄로요. 정희는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도훈 씨랑 협력하기로 했어요. 당신도 협조해야 해요. 박성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증거를 모아요. 그 여자와의 대화, 문자, 모든 걸 저장해요. 알겠어. 박성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나 방으로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협조하기로 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석 달만 참자. 그러면 끝이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도훈은 꾸준히 증거를 모았어요. 박성호도 협조했습니다. 한미선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저장했어요. 그동안 한미선은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성호는 시간을 끌며 증거를 모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정혜 씨,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오전 정희와 도훈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박성호도 함께였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미선을 사기죄와 공갈죄로 고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증거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도훈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많네요. 네. 2년 동안 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이제 그 여자가 처벌받을 겁니다. 도우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선이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도훈에게서 들었어요. 조사받고 있답니다. 부인하나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말을 못하더군요. 정희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책상 위에는 이혼 협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달 전 서명하지 못했던 그 서류였어요. 정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어요. 정희의 이름 옆에는 여전히 빈칸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김정희.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렷한 붉은 도장이 서류에 찍혔어요. 끝났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도훈 씨, 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지셨네요. 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이도훈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김정희 씨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요? 기소됐습니다. 곧 재판 받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2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정희 씨. 네. 제가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축하 겸해서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2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도훈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도 잔을 들었습니다. 2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이도훈 씨도 이혼하셨죠? 네. 1달 전에 확정됐습니다. 손녀는 잘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도훈은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예쁘네요. 네. 제 삶의 이유예요. 도훈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생각 못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일단 쉬고 싶어요. 오래 쉬지 못했거든요. 그러세요. 충분히 쉬셔야죠. 이도훈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손녀 키우면서 천천히 살 거예요. 2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나눴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도훈도 시계를 봤습니다. 김정희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이도훈 씨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도운 거죠. 도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친구로요. 네, 좋아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2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도훈 씨도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박성우는 이미 짐을 싸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혼 확정됐다며? 그래. 오늘 서명했어. 엄마, 고생 많았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엄마 대단해.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혜 씨, 판결 났습니다. 한미선 씨요? 네. 오늘 선고 받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집행유예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도 내려졌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총 3억 원입니다. 그동안 뜯어낸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옥은 안 가는군요. 네. 하지만 전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돈도 다 토해내야 하고요. 그래도 처벌은 받았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도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이겼어요. 위자료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요? 당신 몫은 2천만 원입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정신적 피해 보상입니다. 그런 돈까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도훈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2,500만 원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도훈과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1년이 넘었네요. 도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를 막았으니까요. 그래도 힘드셨잖아요. 힘들었죠. 하지만 의미 있었어요. 도훈은 정희를 보았습니다. 김정혜 씨는요? 후회하세요? 아니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혼도 했고 그 여자도 처벌받았고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원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도훈 씨, 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니까 막막해요. 당연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도훈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찾아가세요.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요. 하고 싶은 일.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있긴 해요. 뭔데요? 요리요. 젊었을 때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돈 벌느라 시간이 없었죠. 그럼 이제 배우세요. 지금이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도우는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한 달 후 정희는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 든 정희가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칼질부터 다시 배우고 레시피를 외웠어요.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도 칭찬했어요. 정희 씨, 재능 있으세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음식에 정성이 느껴져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어느 날 정희는 큰아들과 작은 딸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려고요. 와, 엄마. 이거 다 만든 거야? 큰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요리학원 다니잖아.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작은 딸도 감탄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요리사 해도 되겠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가 어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 진짜 잘하시잖아.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칭찬이 기뻤어요. 식사 후 아이들이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씨,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제 며느리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재활 치료가 효과를 봤나 봐요. 이제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대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너무 기뻐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도 엄마랑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좋은 일이네요. 정희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김정혜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함께 싸워줬잖아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야말로 이도훈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김정혜 씨, 요리는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다행이네요. 행복해 보여요. 네, 행복해요. 정말로요.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네, 나를 지키는 시작이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도훈은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정희는 웃고 있었어요. 늦게 왔지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